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길게 연결된 이것.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줄이 늘어선 이것의 정체는 일명 마일 트레인. 바로 장대 열차입니다. 열차 길이가 1마일, 무려 1.6km에 달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대부분 짐을 실어 나르는 화물 열차인데 사실 1마일보다 훨씬 기다란 열차들이 철로를 달립니다. 미국에는 200량 규모의 화물 열차가 2층으로 컨테이너를 쌓아 달리는가 하면 호주에서는 무려 7km가 넘는 초장대 열차가 광물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주로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 많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때 마일 트레인을 이용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7월, 부산에 이 기다란 열차가 나타났습니다. 작년 7월 19일, 부산 신항역에 전에 없던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리는 이 열차, 바로 한국판 마일 트레인, 장대 화물 열차입니다. 의왕 오봉역을 출발해 부산까지 402.3km를 완주한 기다란 열차. 과연 얼마나 길고 크길래 장대 화물 열차라는 이름까지 붙은 걸까요? 우리나라 여객 열차 중 가장 긴 열차는 KTX-1입니다. 화차는 총 20량이며 길이는 388m인데요. 하지만 이 KTX의 길이를 능가하는 열차가 있으니 바로 화물열차입니다. 국내 화물열차는 보통 33량이며 길이는 512m입니다. 그렇다면 1년 전 부산에 등장한 장대 화물열차의 길이는 어떨까요? KTX의 2배! 기존 화물열차보다 50% 길어진 무려 777m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청까지 거리보다 길고 한강의 잠수교와 비슷한 정도의 길이. 당연히 화차도 더 많이 매달려 있는데 KTX와 기존 화물열차를 합친 수준인 50량의 화차를 매달고 있습니다. 길이가 길어진 만큼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장대 화물열차. 기존 화물열차보다 1.5배 많은 약 1200톤의 화물을 한 번에 나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장대 화물열차의 시험 운행은 해외 철도 관련 매체에 잇따라 소개되며 큰 관심을 받을 정도. 대체 왜 이렇게 화제가 된 걸까요? 그저 기차를 길게 매단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기다란 열차가 운행하려면 어떤 점들이 중요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적절한 속도로 달리고 열차 간 운행 간격을 조절하는 가감속 성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게다가 기차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늘어난 길이만큼 무게 또한 늘어나겠죠? 따라서 열차를 멈추기 위한 제동 성능 역시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칸의 기차를 연결한 만큼 열차 간 연결기의 성능도 중요한 요소. 즉, 기차가 길어진다는 건 단순히 화차를 몇 칸 더 연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 이렇게 기다란 열차를 이끌기 위해 국내에서 견인력이 가장 높은 8500호대 전기기관차까지 동원됐습니다. 8500호대 기관차 한 대는 최대 40량을 견인할 수 있는데 이걸 무려 2대나 붙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마친 장대 화물열차, 과연 무사히 철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점이 많은 만큼 3번에 걸쳐 시험 운행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운행은 경전선 부산 신항역에서 진례역까지. 두 번째 시험 운행은 운행거리가 좀 더 늘어나 부산 신항역에서 가천역까지 운행했습니다. 곧이어 7월 19일 세 번째 최종 시험 운행을 실시했습니다. 새벽 5시 4분 777m짜리 장대 화물열차가 의왕 ICD가 위치한 오봉역을 출발했습니다. 시험 운행의 조건은 실제 영업과 유사한 조건으로 달리는 것. 열차에는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 가치의 수출용 화물이 한가득 실렸습니다. 속도 역시 실제 운행과 동일한 시속 90km로 달리는데요. 핵심 영업 노선인 경부선 정구간에 해당하는 402.3km에 걸쳐 운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57분 드디어 목적지인 부산 신항역에 장대 화물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무려 50량짜리 화물열차가 실제 영업 운행 방식으로 우리나라 철길을 달린 건 이번이 최초. 이로써 777m짜리 장대 화물열차가 성공적으로 시험 운행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열차일까요? 화물차로도 비행기로도 매일 짐을 나르는데 왜 꼭 기다란 열차가 등장한 걸까요? 여기 트레일러 화물차 한 대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큼의 짐을 실을 수 있을까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하나 싣는 걸 1TU라고 하는데 트레일러 한 대는 보통 2TU, 즉 20피트짜리 컨테이너 2개를 실을 수 있습니다. 보통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량은 24톤 내외이니 한 대당 수송 가능한 화물량을 24톤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33량짜리 화물열차는 어떨까요? 66TU, 약 800톤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길어진 장대 화물열차라면 무려 100TU, 약 1200톤의 화물을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짐을 실어 나르면 운송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절감 효과가 있고 화물차 운행도 감소해 사고 발생 위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가 물류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비용을 아끼고 국민 여러분은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철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로 수송 대비 약 3.8% 수준. 또한 철도 화물이 늘어나 도로 수송이 감소하면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도 줄어들게 됩니다. 물류 경쟁력은 물론 친환경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되는 장대 화물열차.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봉역과 부산신항역 구간에 한 대를 편성해 정기 운행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더해 시속 120km급 고속 화물열차 운행을 기존 32% 수준에서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트레일러를 직접 하차에 싣는 피기백이나 신선식품 수송이 가능한 리퍼 컨테이너를 개발하는 등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2026년에는 철도 수송량을 5천만 톤까지 대폭 늘리는 게 목표. 철도가 물류 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든든하게 육성하겠습니다.